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되게 다른 행성 같은 느낌,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있는 다나킬 사막이에요. 다나킬 사막에 있는 이 특수한 지형을 달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외계 행성 같은 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 사진 하나 보고,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네, 선생님 여기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선생님이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근데 여기 되게 굉장히 넓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바닥에 있는 노란색 이것들이 다 유황이에요. 그 선생님 운동화 다 버렸었어요. 유황이라서 거칠고, 이제 맨발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샌들로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황이 굳어서 이런 주로 이제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암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외계 행성 같아요. 직접 가보면 이게 더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면 더 신기해요. 다음에 한번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운동화를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날씨를 잘 보고 이왕이면 좀 덜 더울 때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적도랑 가깝기 때문에 계절을 굳이 탄다기보다는 항상 덥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기가 지난 직후에는 더 더워진다고요. 8월 달에 가면 거의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갔는데 물론 우기에 비가 막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라고 해도 비 한 방울 안 올 때가 많대요. 어쨌든 선생님 그 직전에 갔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배낭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 온도계 눈금이 50도까지밖에 없는데 50도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과연 몇 도였을까요? 너무 더워서 손에 생수병을 쥐고 있습니다. 생수병을 쥐고 계속 얼굴이랑 머리에 또 몸에 생수를 끼얹는 순간 바로 증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바로 증발할 정도로 이게 뜨겁고 건조하고 그래서 다른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리 후진국이나 아무리 조금 더럽거나 힘든 곳이라고 해도 돈을 들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도로를 쫙 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곳만큼은 돈을 아무리 들여도 고생을 똑같이 하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미리 갔다 와야 될 여행지를 한번 골라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1위로 꼽는 곳이 이곳이에요.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근현대사랑 한국전쟁 때 스스로 파병해준 나라가 또 에티오피아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은 또 한국전쟁 기념 공원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한번 여행지를 소개해 봤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실 때 한번 가보시고 머리 식혔으니까 이제 우리는 교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펼치세요. 교과서 143쪽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3쪽에 있는 성염색체 유전 좀 하다 말았죠? 네, 성염색체 유전에서 성별 결정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일단 143쪽으로 오시고요. 여러분들 성염색체 유전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반성유전 뜻까지는 봤어요. 반성유전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었냐면 요거 예시 좀 알아두세요. 정록생맥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자세하게 좀 볼게요. 이 정록생맥은요, 무슨 뜻이냐면 적색, 녹색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적색이 뭐냐면 붉은색, 빨간색이랑 녹색을 제대로 구별이 안 되는 유전 형질이고요.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되게 특이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되게 흔한 형질이기 때문에. 자, 정록생맥 결정한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X염색체에 존재해요.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니까. 네, 성염색체에 있는 걸 반성유전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밑에 집안 네 가지 집안의 예시를 좀 갖다 놨습니다. 우리 한 번씩 빨리 볼게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해 놓은 사람이 정록생맥인 사람들이래요. 유전자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X-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원래 남자는 XY인데 여기 X-Y 이렇게 적어놨네. 요거를 이제 정록생맥으로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엄마는 정상인 엄마래요. 핑크색이네. XX.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는 요런 난자가 있고요. 요런 난자가 있어요.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는요. X-를 갖고 있는 정자가 가능하고요. Y를 갖고 있는 정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될 경우에는 요런 딸 태어날 수 있고요. 요런 아들, 요런 딸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아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아들,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딸, 이렇게. 네 가지 가능하네요.
자식들이 생명일 될 가능성은 네, 없습니다. 없고요. 0%. 두 번째 집안 볼게요. 이 집안의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 경우에는요. 아빠가 정록생명이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정상이에요. 정상 보입니까? 네. 어떻게 정상이지? 보니까 엄마 유전자가 하나는 정상 유전자인데 하나는 생명 유전자 X-거든. 근데 겉보기에는 정상이래요. 그럼 무슨 말일까? 뭐가 우성이란 얘기일까?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었던 거예요. 하나 적어둘까요? 여기다가 정상 유전자를 X라고 하고 그러면 생명 유전자를 앞으로 X-라고 해볼게요. 누가 우성이라고요? 네, 이렇게 우성이라고요. 됐죠?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더라 라는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훨씬 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안에도 엄마가 정상이었던 거야. 근데 이 정상인 엄마를 어떤 책에서는 정상인데 보인자라고도 표시해요. 보인자란 말도 정상이란 뜻입니다. 보인자가 무슨 말이냐면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쪽 집안 엄마는 그냥 정상이고요. 이쪽 집안 엄마는 정상이긴 한데 유전자 보유하고 있다. 보인자다라고 곁들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엄마의 형질을 적어봐. 이 엄마 정상이야? 생명이야? 물어보면 그냥 정상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엄마랑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 그 난자, 정자, 유전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만나면 딸 내고요. 이렇게 했더니 생명인 딸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엄마한테 이거 받고 아빠한테 X 또 받으면 X 생명 딸 태어날 수 있어. 그럼 딸이 태어난다면 정상 딸 태어날 가능성 반, 생명 딸 태어날 가능성 반. 아들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안, 네 번째 집안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엄마, 아빠는 정상이에요. 엄마가 생명은 아닌데 생명 유전자 하나 갖고 있는 보인자 정상이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X 하나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렇게 다 정상인데 요 아들 엄마한테 X 받고 아빠한테 정상 Y 받으니까 이 아들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안에서는 딸이 태어난다면 생명일 가능성은 제로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면 생명일 가능성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둘 다 정상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집안은 아빠가 생명이고 엄마가 정상이에요. 근데도 자녀들은 생명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0%예요. 그런데 이 집안, 세 번째 집안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번째 집안 볼게요. 네 번째 아빠 정상이고 엄마 혼자 생명인데 엄마가 생명이란 얘기는 무조건 생명 유전자만 갖고 있어야 돼요. 정상 유전자 하나라도 있으면 정상이었을 거니까. 자, 그랬더니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가 이래서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생명밖에 안 나온대요. 아들은 100% 생명이에요. 이 집안은 아들 셋째, 넷째, 백째까지 나와도 다 생명인 거예요. 딸은 네, 무조건 다 정상입니다. 성별에 따라 빈도가 다르네요. 반성유전이네. 되겠죠? 그래서 X형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 형질은 이렇게 남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144쪽에 가셔가지고 자료 해석해 보기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정록생명 유전 있어요. 정록생명 유전 갔더니 현운의 가족에게서 생명의 표현형을 조사해서 나타난 것이다. 정상 내린 유전자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다 알고 계시죠? 설마 이모, 삼촌, 요거 누군지 알죠? 이모. 네, 엄마의 여자 형제가 이모입니다. 아빠의 여자 형제 이모 아니에요. 이거 고모예요. 네, 예전에 하도 자꾸 유전 문제 틀린 애가 있어가지고 가만 봤더니 걔가 그런 걸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자, 외할아버지의 부인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네,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네,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명칭은 다 알고 있겠지? 혹시 이거 아직 좀 헷갈리거나 선생님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꼭 가지고 오세요. 쌤이랑 개별적으로 꼭 봐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생물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시고 다들 연습해보세요. 네, 그려보세요. 얼른 그려보세요. 여기 책에다가. 위에 표 있죠? 표 보고 그리시면 돼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있고. 자, 그리십니다. 일시 정지해놓고 그리세요. 쌤 지금 같이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사람은 엄마니까 엄마 여기다 그려주고. 그치? 엄마는 정상이네요. 자, 아빠는 여기다 그려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맞죠? 엄마, 아빠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하나는 현우고요. 현우 남자라고 적혀 있었죠. 아까 여기 남자. 네. 남자니까 네모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철수가 나왔는데 철수가 여자였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철수 여자인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줘야 되는데 네모 그리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선 책에서 다행히 철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편견 가지시면 안 돼요. 철수인지 뭐 영수인지. 영희가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죠? 세희 남자일 수도 있는 거지. 맞죠? 네, 그렇게 열심히 편견을 없애는 노력을 하시고요. 자, 그럼 현우 남자라고 했으니까 네모로 그릴게요. 여동생 동그라미 그릴게요. 여동생이니까. 됐죠? 그래서 적었을 때 그 누구 아까 생명이었지? 여기 그림에서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외할머니 생명이고요. 아빠도 생명이라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정록생명. 이렇게 표시해줬습니다. 이 둘이가 정록생명은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유전장 쓸게요. 생명은 유전장 쓰는 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생명은 왜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냥 XY 이거밖에 없어. 생명인 사람은 X-Y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되게 쉬워요. 남자는 그냥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자 같은 경우도 생명이면 이것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상이니까 정상 X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건데요. 옆자리에 뭐가 와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할머니 볼게요. 할머니. 할머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네, 옆에 X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아빠가 Y를 받은 게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Y는 할아버지한테 받았을 거니까 요 X-는 할머니한테 받아야 돼요. 그 할머니 X 있어야 되고요. 자, 옆쪽에 있는 요 사람. 자, 외할머니에서 받아온 X-밖에 못 받아오니까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엄마.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딸. 여동생은요. 엄마한테 정성 X 받았다 치더라도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게 X-밖에 없어요. 그래서 X-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 다 알아냈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현우의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났을 때 이 동생이 정상 남자일 확률요. 이거 구해볼게요. 현우의 동생 한 명 더 낳았는데. 축하할 일이네. 자, 보자. 현우 동생 한번 만들어보자. 동생 한 명 더 태어날 거예요. 누가 태어날지 몰라요? 자, 걔 어떨 건데?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거 바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야, 이 동생 뭔지 몰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물음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그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자, 엄마, 아빠 유전자형 바로 끌고 나오시면 돼요. 아빠는 X-Y고 엄마는 X-가 하나만 있고요. 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어떤 케이스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둘이 만나면 X-X 가능할 거고 이렇게 만나면 X-X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만나면 XY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나면 X-Y가 가능하겠네. 야, 여기서 생명인 사람 표시해볼까요? 자, 생명인 딸. 여기 생명인 딸이네요. 여기 생명인 아들이네요. 나머지 애기들은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정상 남자일 가능성. 여기 있네. 얘만 정상 남자죠. 되겠나요? 네, 그래서 4분의 1이요가 답이에요. 또는 0.25요. 또는 25%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셋 다 답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부터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인데 문제에서 그렇게 안 물어보고 여러분 현우가 남동생이 생겼어요. 정상일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우가 남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전화 온 거야. 현우야 엄마 아빠 지금 애기 낳았는데 네 동생 낳았어. 남동생이야 남동생. 그리고 현우가 남동생 태어났다고요? 그럼 걔가 정상 남자일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네. 정상 남자일 가능성 어디서 따져봐야 돼? 그렇죠. 요 두 군데서 정상 남자 하나니까 2분의 1인 거죠, 그때는.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 현우야, 너 동생 태어났어. 라고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정상 남자일 가능성은 4개 중에 하나. 근데 엄마가 현우야, 너 동생 낳았어. 지금 태어났어. 야, 그런데 얘가 생명일까? 정상일까? 라고 말했어. 성별은 안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4개 중에 생명일 가능성은 2개니까 절반,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끝만 읽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문제 1번,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염식체에 있는 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된 유전현상, 성염식체에 있는 거니까 이거 반, 성, 유, 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정록생명인 엄마, 그리고 정록생명이 아닌 아버지, 딸이 태어난대요. 이 딸은 염색체가 X와 X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을 거예요. 엄마는 정록생명 엄마니까 X-X일 거고요. 정상인 아버지는 그냥 XY예요. 엄마한테는 X-하나밖에 받을 수 없지만 아빠한테 무조건 정상 X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 딸은 무조건 정상입니다. 정답은 0%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앞쪽 선생님이 좀 틀린 거 하나 바로 잡고요. 3번 문제 같이 풀게요. 141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세요. 141쪽에 가시면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손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필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여기 선생님이 조금 헷갈리게 가르쳐줬어요. 미안해요. 여기 보시면 한성유전이랑 반성유전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말뜻은 알려줬을 겁니다. 한성유전이라는 거는 남자만 나타나는 거. 한쪽 성별만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남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Y형 색채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형 색채도 가능해요. 여기까지 막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려우시면 그냥 아예 이걸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염색체 유전일 경우에도 어떨 때는 똑같은 상염색체 유전인데 생식기관 자체가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 보니까 여자한테만 나타난다거나 또는 뭐 남자한테만 나타난다거나 이런 그 유전 형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한성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Y염색체를 포함해서 상염색체도 포함이 되고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한쪽만 나타나면 모두 한성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그 반성유전이라는 거는 성별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라서요. 남녀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Y염색체 유전도 결국 반성유전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한성유전이 반성유전이랑 그 포함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성유전이 더 큰 범위예요. 반성유전 안에 한성유전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성은 둘 다 일어나긴 하는데 네,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게 전부 다 반성유전이에요. 또는 빈도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 성별은 빈도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반성유전 안에 한성유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쪽 성별만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한쪽 성별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든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전부 반성유전이라 한다. 그래서 그 폭넓게 얘기하면 Y염색체 유전도 반성유전이라 할 수 있어요. X염색체 유전도 반성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반영하는 건 전부 다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복잡하다면 한성유전, 반성유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용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내용 자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아예 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한 반에서 이거 실수로 잘못 필기해주고 나온 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학생이 제보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오타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벌써 이게 2번째네요. 자, 요거, 가게도 약속하자면서, 요거 부부라고 하고, 요거 이렇게 세로 오르는 건 자녀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네, 형제들이 썼고요. 쌍둥이 얘기해줄 때 여러분들한테, 쌍둥이, 기억납니까? 요거 하고,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다가 갈라지는 거하고 여기 바로 갈라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갈라지는 건 동시에 태어났다. 형제. 얘는 둘이는 동시에 태어났네. 요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요거 이란성 쌍둥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일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반에서는 제가 이걸 반대로 바꿔 가르쳤다고요. 이거 일란성 아니고 이란성이고요. 네, 여기 있는 한 가닥으로 한 명처럼 내려오다가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원래 하나인 줄 알았는데 2명이었네? 라는 요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반인가? 하여튼 한번 고쳐보세요. 네, 책에 잘못 적혀 있다면 요거를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요거는 네,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아까 위에 거는 뭐 헷갈리면 잊어도 되는데 요거는 다시 바꿔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다시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144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슝슝슝 144쪽으로 가보시고요. 144쪽에요. 요거 3번 문제 안 풀고 나온 반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제 창의융합 사고니까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X염색체에 의해 유전된 유전병. 대표적인 게 정록생명이 있었죠. 정록생명. 그럴 경우 항상 남자에게서 높은 빈도일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빈도일까요? 네, 정답은 일단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닐 경우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떨 경우가 있냐면 이럴 경우 있겠죠. 그 유전병이요. 우성일 경우가 있죠. 우성일 경우. 이때는 여자가 빈도가 더 높습니다. 정록생명은 유전병이 열성이었죠. 정록생명은 유전병이 열성이었어요.
그럴 때는 남자가 빈도가 높아요. 정록생명 그래서 남자가 빈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우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성일 경우에는 여자가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 다 풀었던 반들도 잠깐 보고 계세요. 선생님이 같이 좀 추가로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자가 빈도가 높다. 이유는 이걸 보시면 되겠죠. 염색체에 X와 X를 가지고 있는 게 여자고요. X랑 Y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정록생명일 같은 경우에는 X랑 Y 또는 X-Y 해서 요 밑에 있는 사람만 생명,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정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지만 생명이고요. 그죠? 요거 중간에 이 사람은 잡족인 이 사람은 그냥 정상이었어요. 이형제법도 정상이라고. 왜? 정상이 우성이었으니까. 이게 정록생명 같이 유전병이 열성일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전병이 우성이잖아요. 우성이면 어떻게 되냐? 우성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유전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여기 위에 있는 이것들만 정상이고 이거 유전자형 이것들은 생명 아니고 이제 유전병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성이기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자의 확률보다 여자의 확률이 유전병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생명인지 뭔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통 X염색체에 대한 얘기는요. 열성인지 우성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형질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거 적어준 적 있을 거예요. 여자가 열성이면 남자가 열성이다. 요게 반성 유전일 때, X염색체 유전일 때, 미안해요. 자, X염색체 유전일 때, 요거, 여자가 열성이면 남자가 열성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네, 요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네, 요거는 여전히 항상 성립을 합니다. 여자가 열성이, 남자가 열성이다. 요거 무슨 말인지 기억나죠? 여자라는 거는 여기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엄마를 얘기하면 엄마의 직계 반대쪽인 누구? 네, 아들.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이 반드시 열성 형질입니다. 딸이 열성 형질이면요. 반대쪽 직계 아빠가 반드시 열성, 100% 열성이어야 돼요. 네, 여기서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유전병이 우성일 경우에는 열성인 거니까 정상,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 정상, 딸이 정상이면 아빠가 정상 이렇게 가야 되고요. 유전병이 열성이라면 엄마가 유전병, 열성이 유전병이잖아요. 엄마가 열성이면 이라는 얘기는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유전병,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도 유전병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모박스 선생님이 표시해놓은 거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요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 이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원래는 다 써줘야 되는데 다 써주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만 적어놓은 거예요. 남자가 우성이면 여자도 우성입니다. 되겠죠, 여러분?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시 그 다음 페이지 146쪽으로 갈게요. 자, 교과서 146쪽으로 왔습니다. 146쪽.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이제 드디어 유전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유전병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부터 유전병이 나오니까 그 예시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암기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그 파트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암기는 뭐 안 하셔도 돼요. 정시름에 한 문제 그냥 날리시면 되는데 이 원리는 꼭 알고 계셔야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자, 유전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뜻 자체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전병을 다른 말로 돌연변이라고도 해요.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린 보통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나빠지는 거니까 돌연변이 자체를 유전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거는요. DNA 구조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NA 복제 과정에서 복제를 왜 하지? 언제 하지 복제? 네, 세포 분열 직전에요.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분열할 때 복제해야 되잖아요.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염색사가 복제하다가 여기 옆에 똑같이 생긴 염색 분체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생긴 애가 중간에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거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시가 안 나게 안에 그냥 DNA의 그 염기 서열 있었던 거 있죠. 우리 첫 번째 유전 시간에 배웠던 거. 뭐 그 정도 분자 구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그런 돌연변이도 있고요. 심하면 뭐 아예 이렇게 복제를 반토막 못 해가지고 반토막만 복제되고 반토막 아예 잘려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는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X선 같은 방사선 같은 거에 노출돼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독성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이걸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가 암세포로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발암물질에 노출됐거나 방사선에 노출됐거나, 그리고 자외선 그 UVA, B, C 있을 때 C, 자외선 C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오존층에서 다 흡수돼서 지구에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오존층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들어오는 지역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자외선 너무 오랜 시간 쬐는 건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자, 유전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돌연변이라는 거는 밑줄 좀 그어두시고요. 돌연변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혀 다른 그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는 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쟤 뭐야? 쟤 왜 이렇게 특이해? 돌연변이야? 이런 얘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거예요. 없는데 사람들은 다 원래 팔다리가 두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팔이 4개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네, 돌연변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돌연변입니다. 또는 이제 기린 같은 경우에 기린은 쌤 그럴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지? 기린 같은 경우에 기린 가족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린이 태어났는데요.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야, 자식이. 태어났는데 없던 형질이 목이 이만한 애가 태어난 거야. 야, 쟤 왜 저래 목이? 돌연변이네? 라는 게 이제 그 유전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예, 이게 돌연변이라고 해요. 물론 이게 그 진화에도 나중에 쓰입니다. 나중에 뭐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목 짧은 기린보다는 목 긴 얘가 위에 나무까지 높은 곳에 있는 것까지 음식을 잘 이렇게 먹으면서 얘네들만 살아남고 목 짧은 애들은 빨리 굶어 죽고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잘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처럼 목 긴 기린이 이제 살아남고 옛날처럼 목 짧았던 원래의 기린들은 뭐 다 멸종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형질이 이제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돌연변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 나중에 이렇게 팔 4개인 사람만 남을 수도 있겠죠,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치?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 말고 대부분 이제 생존에 불리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존에 불리하게 되면 그걸 유전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를 유전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고 돌연변이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돌연변이 일으킨 그 초파리를 한번 봅시다. 초파리는 사람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연변이 이쪽 유전자에 자외선을 쬐어주면 어떤 돌연변이가 되지 한번 실험해볼까? 하고 이제 실험하고 저쪽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의 방사선을 쬐어주면 요걸 파괴시키면 어떤 돌연변이 나오지? 눈이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날개 구분 그런 거. 그래서 초파리 형질 가지고 실험하는 그 박사님들이 많거든요. 초파리 실험 내용들이 문제에 또 자주 예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형질이 나타나요. 원래 그럼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애를요.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구분날개가 더 유행할 수 있잖아. 우스갯소리고 유행이란 말은 이게 더 생존에 유리해서 아주 얘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야생형이라 그래요. 원래 있던 애 원래 있던 대조군 요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유전병이요, 이 돌연변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전자 이상에 의한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유전자가 이상해지는 거. 유전자란 얘기는 그 DNA 구조처럼 그 미세한 구조라고 보시면, 염색체는 요게 염색체잖아요. 네, 아시죠? 유전자는 그 DNA는요, 요거를 풀어헤쳐보면은 염색체를 풀어헤쳐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를 풀어헤치면은 배웠던 거 기억나죠? 뉴클레오솜이 나오고 걔는 이제 DNA 감싸고 있다 이런 거. 네, 그 DNA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게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소규모. 얘는 좀 더 크게 대규모로 이상해진 거예요. 염색체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염색체가 숫자가 이상해요. 염색체. 아이고, 이거 아니고. 염색체 개수가 이상한 거야.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는 더 생긴 거예요. 수가 이상한 게 있고요. 또 염색체 개수는 멀쩡한데 여기 반 좀 잘렸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염색체가 막 이렇게 모양이 뭐 늘어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실제로 뭐가 더 흔할까요, 여러분?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뭐가 더 흔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조사해 봤을 때. 네, 더 흔한 거는 요게 더 흔해요. 소규모니까. 됐죠? 사건은 원래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큰 사건은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이거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염색체 돌연변이 일어났을 경우는 뱃속에서 보통 죽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운 좋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경우가 사실은 되게 흔하다. 우리 주변에서 뭐 진짜 흔합니다. 뭐 한 명 건너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도 있고 이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유전자 예한 유전병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위에 공간 있죠? 교과서 위에? 네, 꼭대기에 공간 좀 있죠? 거기에 좀 써놓으세요. 오늘은 유전자 돌연변이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좀 낫죠?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는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단백질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뭐 만든다고요? 네, 단백질 만들어요. 단백질. 유전 정보 어디냐면 DNA 안에 들어있어요. DNA 염기 서열에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 유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재료를 만들어야겠죠? 단백질 재료가 뭐지? 네,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끼리 결합해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잖아요. 알고 있죠? 단백질 분해시키면 그래서 아미노산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정보를 활용하냐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활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전 정보가 뭔가 오류가 생겼어.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그럼 아미노산이 잘못 만들어지겠죠? 엉뚱한 아미노산이. 그럼 단백질도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이게 돌연변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줄 꺼놓고요. 요거 암기를 좀 하세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요거 이름도 꼭 알아두세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사어로요. 요거 낫 모양을 한자말로 낫을 한자로 겸이라고 하거든요.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네, 같은 말이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자, 뭐냐면요. 적혈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적혈구는 이렇게 빵빵한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가 뚫린 건 아니고요. 가운데가 그냥 움푹 들어간 빵빵한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게 원형 적혈구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농기구 중에 낫 알아요? 낫.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풀 베는 거 요거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때 걔. 그렇게 생겼다고, 낫 모양 적혈구. 이렇게 생긴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 왜 그런데? 했더니, 이렇게 유전자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뭐, 겉으로 이거 핵형 분석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겠네. 염색체 해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함께 쓸까요? 우리가 염색체 오려가지고 붙이는 거 해봤었죠, 실제로? 바위로 오려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핵형 분석이란 데거든요. 핵형 분석해봤자 알 수 있어? 염색체 모양에는 영향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이 안에 구조가 바뀐 거라서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아미노산 엉뚱한 게 중간에 게 만들어져 버렸네.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헤모글로빈 모양이 좀 특이하네.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헤모글로빈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죠. 덩어리 생겨야 되는데, 이 돌연변이들은 자기끼리 막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쭉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적혈구가 빵빵하게 동그랗게 안 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구나. 언젠가 한번 이게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 자손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지금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전자를 많이 물려줄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이 겸형 적혈구 빈혈증,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헤모글로빈 때문에 산소 운반 잘 못합니다. 헤모글로빈 자체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요. 산소 운반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빈혈이 와요. 빈혈이 뭐죠? 어지러워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 사람 달리기 좀 하면 픽 어지러워. 계단 좀 올라가다 픽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혹시 적혈구에 침투하는 감염성 질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방어작용할 때 배웠었는데. 네. 말라리아 있어요. 말라리아. 이거 그냥 예시로만 쌤 반우라고 했었는데, 그 말라리아가 적혈구에 침투해야 되거든요. 그 원충이. 적혈구 침투하려고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 뭐야, 침투하려면 침투 못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어요. 말라리아에 감염 잘 안 돼요. 말라리아가 그 동네에 한번 확 유행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은 거야.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남겠어요? 네, 평소에 힘 없고 비실비실하고 야, 쟤 저래가지고 장가는 가겠어? 시집은 가겠어? 쟤 저래가지고 밥벌이는 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렸던 걔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만 번식을 하니까 그 동네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게 아프리카 지역이 그래요. 아프리카가 말라리아 내성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유리하잖아.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시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그 흑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이제 이런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선생님이 다른 예시도 좀 같이 볼게요. 자료 해석에 보시면 예시가 3가지 더 나오는데 이 3가지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다 라는 거. 왜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면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해주라 이 말인 거지. 얘는 염색체 이상 아니고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뜻만 대충 보고 갈게요. 페닐케톤이 뇨자니까 이거 오줌 얘기 나온 거죠, 그치? 그래서 오줌으로 페닐케톤이 배설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나오는 거 아닌데도 이렇게 되는 거야. 페닐알라닌이 과도하게 축적돼가지고 이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기 때 미리 발견 안 하면 페닐알라닌이 계속 몸에 축적돼가지고 뇌 손상을 일으키고 뭐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피검사,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바로 알아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축복받은 거지, 그지?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축적돼가지고 이게 페닐케톤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오줌으로 변설되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제목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낭성섬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낭성섬유증 이거 뭐냐면 점액 만들어내는 그 주머니, 점막에서 점액 만들어내는 주머니에서 점액을 계속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관지에 적당하게 만들어내고 적당하게 가래를 만들어서 먼지나 외부 침입한 물질들을 이제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해서 숨 쉬는 게 곤란해질 때까지 막 과도히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되게 흔한 유전병입니다. 네, 뭐 이거는 진짜 흔해요. 그냥 계속 감기처럼 이제 계속 약을 먹거나 계속 감기처럼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별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유전 질환입니다. 낭성섬유증.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갖고 태어나는 거죠. 백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자, 그다음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도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 이제 춤추는 것 같다 해서 무도회에서 춤추는 것 같다 해서 무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가 손상됐다. 이거 우리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번 그 3단원에서 했었어요. 신경계 할 때. 네, 그래서 그 헌팅턴 무도병이 신경계 이상으로 막 춤추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것도 알고 봤더니 이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었구나. 태어나서 나중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유전병이었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1번 문제 가볼게요. 3가지 유전병 핵형 분석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뭐죠? 네, 이거는 염색체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였던 거 있죠. 그게 핵형 분석이라 써요. 염색체가 이상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염색체에 붙여봐도 색깔이 아니라 숫자도 그대로고 염색체 모양도 그냥 그대로예요. 안에 있는 DNA 살짝만 손상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요. 확인 못해요. 그 까닭은 뭘까요? 네, 이 사람 전부 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니까요. 됐죠? 2번 문제 가볼게요. 제시된 유전병 이외에도 한 번 더 조사해보자. 자, 예시만 좀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우리 이거만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백색증. 백색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요. 알비노증이라고도 해요. 들어본 적 있죠?
가끔씩 또 TV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사슴들, 이제 사슴 원래 갈색이잖아. 사슴 사이에서 갑자기 새하얀 사슴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막 행운의 상징이고 막 계속 마을에 이제 귀한 명물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알비노증인 거예요.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서 하얗게 되는 그 백색증, 알비노증.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몸 전체가 하얗다기보다는 이제 군데군데 하얗게 되는 이런 알비노증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염색체 아니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겁니다. 네, 요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이상에 의한 거 5가지 배웠어요. 여기 3가지, 여기 하나, 그리고 아까 헤모글빈 나왔던 거.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 요거 5가지가 유전병의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예시였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표시해주세요. 연골 무형성증. 요거는 심지어 우성이래요. 우성. 네, 요거 우성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문제 나오게 되면 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네, 보통은 열성이에요. 내가 정상 유전자 하나랑 유전병 유전자 하나랑